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철학원에서 여러 가지 생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철학관을 나처럼 오래오래 한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소개할 거리가 많죠. 그런데 뭐 손님들의 갖가지 비밀인데 어디다 발설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뭐 이름이나 누구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않고 제가 선임들의 느낌 그런 것들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선임들은 여기 와서 많이 웁니다. 이해를 못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와서 우는 것은 아니고 사주를 이렇게 볼 때 감정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서름에 그냥 펑펑 울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 남편 덕이 너무나 없다, 정말 초년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서러움에 폭발해 가지고 그냥 엉엉 웁니다. 뭐 본 사람은 없죠, 단둘이니까.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한 그때 몇 년 전인가 30대 한 중반인가 그랬는데 여자 사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주 탁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겨울에 태어나서 사주가 온통 따뜻한 기운이었고 굉장히 추웠고 사주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걱정되더라고. 그냥 넌 나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죠. 사실은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가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런 사주는 남편 덕이 없어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남편까지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제 죽지는 않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이제 죽을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몇 달 후에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죠. 그 여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사주가 너무 나빠서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본인 스스로가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걱정이죠. 상대방이 울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가 평소에 지론으로 갖고 있던 그런 얘기를 해줬죠. 사주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변해서 고칠 수가 있다. 당신은 앞으로 좋은 남자도 생길 수가 있다. 다만 사주가 너무 탁하고 안 좋기 때문에 한번 고쳐봐라. 어떻게 고쳐볼래? 어떻게? 네가 비록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내가 좋은 사주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 대신 뭐 돈도 고생한 사람한테 많이 달라고 못했죠. 상대방이 수긍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사주를 만들어 달라.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굳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은 평양 감사도 안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사주를 고쳐줬어요. 만들어줬다.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만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형사주라는 거예요. 성형사주가 뭐냐면 얼굴을 고치는 것이 얼굴 성형이잖아요.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절대 그 얼굴에 수술하는 그런 그 성형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칼을 댄다는 것은 조상이 만들어준 얼굴에다 칼을 어떻게 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변했잖아요. 얼굴 이쁘게 만들고 뭐 보톡스 맞고 온갖 것을 다 해서 자기를 가꾸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태어난 기운을 어떻게 바꾸냐? 반문한 사람이 더 많죠. 그런 사람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 바다를 막아서 그 육지로 만드는다. 그거 고친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바다인데 왜 육지로 만듭니까? 놔두지. 육지로 만들어서 간척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산 그 간척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토지.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제철소도 만들고 그 농장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그게 고쳐서 했잖아요. 사람이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각종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옛날에 다 그 야산이고 그 밭이고 논이고 그랬죠. 다 고쳐서 주택 택지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바로 고치다, 고쳤다, 고쳐서 산다 이거죠. 내가 비록 그 생일로 태어나서 그 기운이 너무 나빠서 살아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살았다.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까지 나빠져서 정말 힘들다. 그러면 과감히 고쳐봐요 한번. 나는 예를 들어서 1월 20일 태어났는데 79년 1월 20일 태어났는데 그걸 무시하라 그거죠. 내가 새로 당신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야. 79년은 그대로 놔두고 그 춥다면 따뜻한 그 달로 해서 가장 좋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준다 그거예요. 그건 전문가니까 만들 수 있죠. 옛날에 35년 전인가 40년 전인가 그때 내가 초보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그 내가 스님을 할 때요. 스님이 했습니다. 좋은 자랑은 아니에요. 스님을 할 때인데 소개를 받고 왔다고 굉장히 그 대기업 사모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젊은 스님이 영악하다 뭐 또 영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자가 많았어요. 사자. 그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만 골라서 시집 보내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중매쟁이가 따로 있었어요. 그 옛날에 뚜쟁이라고 복쟁이라고도 했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 딸을 좋은 대로 그 사자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딸 사주가 안 좋아서 그것만 봤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그 어느 날 그런 분이 왔어요. 대기업 사모님 둘이.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죠. 그 사주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성형 사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주 만들고 뭐 무슨 얼굴 수술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거 생소하지요. 그런데 좋은 그 검사나 판사한테 시집 보내려니까 자기 딸 사주를 좋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못 만든다. 그런데 영악한 스님이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것을 그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드렸지요. 그런데 그 시집을 잘 갔습니다. 아주 판사한테 갔죠. 그 사모님이 자기가 안 오고 대리인을 시켜서 금일봉을 갖고 왔어요. 그때 기분 좋았지. 초보 때인데 돈도 못 벌 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제 스님을 할 때니까 스님을 하면서 철학관 했으니까 그게 스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공부를 했어도.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주를 고치는 일을 내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했다 이렇게 봐요. 그럼 내가 성형 사주의 원조지요. 아까 그 젊은 그 아주머니 여자 그 얘기 했지만은 그 여자가 그 신랑이 죽고 그런 절망 속에서 나한테 사주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가 희망을 많이 줬습니다. 사주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바꾸어서 잘 살 수 있는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사주고 그냥 금발치도 해주고 상당히 돈이 많고 양심적인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여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그 여자가 참 좋은 남자 만났다고 너무 행복해 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 모르게 손님을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봐라 어쩌라.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갖지 말고 너무 안 되면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라는 거죠. 성형사주라는 건 지금 얘기했죠. 산에다가 산을 밀어서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걸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개념이에요. 고쳐서 산다. 아주 나쁠 때. 지붕에 비가 와서 샌다면은 그냥 살 거냐?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집인데 샌다고 해서 그냥 살 거냐? 고쳐야죠, 당연히. 고치면은 비가 안 새니까 발 뻗고 잠을 편안하게 자지 않아요. 그 어려운 바다도 막아서 고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걸 안 믿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죠. 또 그 사람한테 굳이 뭐 바꾸라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주를 바꾼다는 것은 자기 기운을, 몸에 있는 기운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도 바꿨습니다. 내 팔자가 별로 안 좋아서 생년월일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전이 왔어요. 크게. 조금 온 게 아니고 엄청난 크게 왔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정말로 많이 웁니다. 손님들이. 자기 서러움에 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고 딱 느끼지요. 사주가 나쁘면.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 덕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주를 보고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 좋은데 남편 덕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확 터져버립니다. 눈물보가. 그럼 내 화장지를 주죠. 내가 아무리 돈을 받고 상담을 해도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서러워서 우는데 나도 짠하고 그렇죠. 이 철학원에서 있으면은 정말로 일반인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비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비밀은 아니고 감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신이라고도 하고 점이라고도 하지만 점하고 학술로 이렇게 상담한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계절 이게 너무 잘 맞아요.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많으면은 물이 차서 얼어서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애기도 잘 안 생기고 어쩌다 하나 있고 둘째 유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면은 여자들은 자궁이 차니까 물혹도 많이 생기고 자궁의 병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혼 초에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까지 단골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 20년간. 당신 무럭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미 무럭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 학술이기 때문에 그걸 맞는 거지. 내가 귀신이에요, 점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올바른 학술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여름에 태어났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건조한 사주죠. 이런 사람도 아기 임신이 잘 안 돼요. 몸이 건조하니까. 물론 이제 젊어서 기운이 왕성할 때는 잘 되지만 요즘 같으면 늦게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철학관에 오셔서 펑펑 울고 자기 서름을 다 쏟아내고 해소하고 가신 분이 많죠. 오늘은 우리 철학관에서 조금이라도 있었던 이런 걸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